was wondering about your mama. Did she get that job sh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19학년도 6월달 고등학교 1학년 자, 학평 한국사 해설을 담당할 박세훈입니다. 총평에서 말씀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드렸고요. 바로 이제 거두절미하고 1번 문제부터 확인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 최대한 그래도 선생님이 그 학교 시험 3주 완성이라는 이론 강의 28개짜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사용을 했던 좀 PT 또는 이제 판서를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단 20문제, 쉬운 20문제를 푸는 거지만 최대한 좀 이론 복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게끔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비파형 동검이라는 아주 핵심 키워드가 바로 제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사진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악기 비파와 모양이 비슷하다. 자, 이런 모습들 나와 있고요. 뭐 중국식 동검과 다른 좀 개성적인 모습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뭐 문제 자체가 너무나 쉽습니다. 비파형 동검 하면 우리는 이제 청동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청동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키워드를 우리가 선지에서 고르면 되겠다. 자, 1번 바로 나왔네요. 고인돌을 축조했다. 아주 거대한 이 지배자의 무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규모의 무덤을 만들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한 그런 지배자가 존재하였다. 바로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어렵지 않게 찾았고요. 나머지 이제 오답 정리하겠습니다. 2번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말 그대로 이제 철기 시대 이후가 되겠고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란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석기.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을 하였다. 구석기요. 5번 빗살무늬 토기를 처음으로 제작했다. 그렇다면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항상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것. 신석기 또는 청동기 번갈아 가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지도가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나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의 많은 우리 친구들이 한국사 공부를 시작할 때 비교적 여기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난히 다들 따라오고 특히 내신 시험에서도 아주 내기가 너무나 좋은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의 각종 풍습이나 정치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신으로도 아주 잘 응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하나씩 좀 찾아서 체크를 해보았더니 숭화강 유역에서 여기거든요. 이 숭화강이란 표현 자체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부족 연합국가,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으로 제천 행사가 참 잘 나오는데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 나라가 바로 가 지역에 위치한 바로 부여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여랑 관련된 거를 이제 선지에서 고르면 되겠는데 그러기 전에 나머지 지역들은 또 이제 여러 나라 시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 여기 이제 고구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옥저, 동해 그리고 여기 이제 보니까 진안, 마한, 변안이 이렇게 표시가 살짝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넓게 우리는 이제 사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것은 부여에 관련된 것을 더 선지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이거잖아요. 1번 팔관회와 연등회라는 행사. 자, 이것은 바로 고려를 대표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2번 팔조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고조선 되겠습니다. 3번 천군이라는 이 제사장이 신성 지역인 소도를 다스렸다. 바로 이 재정 분리의 특성이 드러나 있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이 사만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가 되겠고요. 4번 귀족 회의기구로 도병마사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좀 뒤로 한참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고려의 그런 회의기구가 되겠습니다.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로 굉장히 또 잘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5번 갑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가들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제가들이 다스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짝만 더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림이 있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할 때 제가 직접 컴퓨터로 그렸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론 강의 때 써먹었는데 그렇다고 지금도 실력이 나아진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이제 중앙에 이제 그들이 선출한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각기 다스리는 일종의 지방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짐승의 이름을 따서 마가, 우가, 저가, 이때 저가 이제 돼지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자, 저가. 그 다음에 이제 구가가 비둘기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니죠. 바로 이 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짐승의 이름을 딴 이 제가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스리는 4개의 지역과 그 4개의 지역으로부터 이 수도로 나아가는 이 길, 그런 관하라는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출도라 한다. 자, 그래서 부여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적에 뭐 영고라는 그런 제천 행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출도, 마가우가, 저가구가 같이 개념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천 행사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언급을 해본다라면은 고구려의 동맹이랄지, 그 다음에 동해의 무천, 그 다음에 3한의 5월, 10월째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조선의 성장과 멸망.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조선 문제예요. 고조선 문제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건국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철기 시대로도 넘어간 나라. 이것이 바로 고조선이 되는데 그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중개무역으로 번영했던 또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요. 바로 이 위만조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위만이 중국의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되던 바로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고조선으로 넘어왔고 결국 고조선을 접수하기에 이른다. 그 위만조선 시대에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었고 한나라와 그 한반도 남쪽에 있는 진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나름 번영을 하였는데 한나라한테 결국에는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다. 자, 이런 스토리. 자,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 없이 그냥 정답에서 위만 자체를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1번 개경에 나성을 축조했다. 고려시대에 이 거란족과의 전쟁을 마치고 나서에 나타난 모습이 되겠고요. 외에 일본이죠. 칠지도를 전해주었다. 이거 백제가 되겠습니다. 3번 지방에 일반 행정구역으로 5도, 그 다음에 군사지역으로서의 양계가 있다. 이것은 고려를 가리키고요. 4번 불교를 수용해서 사상을 통일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거 삼국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니 삼국을 가리키는 선지가 될 것 같고 5번 위만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4번 문제로 왔는데 이 4번 문제를 제가 이제 총평을 할 때 그래도 이 쉬운 한국사 모의고사지만 좀 눈에 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래도 어려운 유형이라는 것이 이런 사이시기 문제거든요. 가와 나 사이시기.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긴장을 어느 정도는 깔고 간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여기 나온 이 왕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내신이든 수능이든 거의 삼국시대에서는 1순위 왕들이다. 그 삼국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왕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시험 직전에 최소한 암기를 해야 될 그런 왕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초고왕 하면은 4세기 백제의 전성기 왕이구나. 장수왕 하면은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왕이구나. 요것은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 정도 쌤이 쓴 정도 있죠. 4세기 백제의 근초고 5세기 고구려의 장수왕. 요것은 아주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그 스토리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되겠는데 여기 봤더니 야,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왕을 죽였네. 고구려의 대단한 위기를 초래했죠. 근데 이 뒤로 고구려가 굉장히 절치부심합니다. 특히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소수림 왕이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구려의 정말 찬란한 시기를 이끌었던 광개토대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이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이 장수왕이 보니까 백제한테 아주 그냥 제대로 복수를 했네요. 이 전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백제한테 크나큰 시련을 주기 직전 상황이 뭐였냐면 수도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옮겨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 드러나야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겠고요. 나머지는 시기적으로도 아니면 뭐 주제적으로도 너무나 다른 내용들이 오답선지로 구성이 되었다. 1번 볼게요. 발해 삼성 6부를 정비하였다. 당나라를 이제 모범으로 해서 중앙 정치 제도가 이렇게 정비가 된 건데요. 이건 8세기 문왕 정도가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2번으로 가면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이것은 성왕이라는 백제의 6세기 성왕이라는 왕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서 아예 멸망이 되었다. 이건 6세기 진흥 왕 때가 되겠고 5번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신라 하대 아주 극심한 혼란상 때 많은 그 봉기 중에서 대표적인 건데요. 9세기에 진성여왕 때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부분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보셨던 이 시험 범위 안에서는 삼국시대를 아마 고려보다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왕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 조금만 더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중요성을 강조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자체가 여러분들 모의고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무나도 중요한 내신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내신도 살짝 제가 이제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능 쪽으로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뭐 뭐니 해도 최고죠. 그런데 내신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비를 했던 소수리만까지도 1순위로 넣어주셔야 되고 그다음 내신으로 가면 이제 요 정도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광개토대왕 뭐 이렇게 뭐 마지막 고장왕까지 해서 내신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 학교시험 3주 완성이라는 이론 강의 때는 고구려에서 태고미고 소광장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드렸었어요. 태고미고 소광장. 그래서 뭐 태조왕, 미천왕, 그 다음에 이제 고국원왕, 고국천왕, 고국원왕 여기 있죠.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그다음에 소광장 이런 식으로 하고 부장까지 해서 이 사람들을 업적 하나씩 토시를 달 수 있어야 된다.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어떤 왕들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삼국 중에 다른 나라랑 만난 적이 있는 왕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이 나오는 왕들이 있죠. 이를테면 방금 공부한 것처럼 고구려의 위기였던 고국원왕. 그럼 이때가 왜 위기였느냐? 백제의 근초고왕한테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국원왕을 보면 백제의 근초고왕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은 신라의 내물왕 그 다음에 장수왕은 백제에게 큰 시련을 주었죠. 백제 계로왕이 이때 죽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근 침계무성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고근 침계무성 고이왕 근초고왕 여기 쓰진 않았지만 침류왕 불교 수영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계, 무, 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로왕 다시 한번 복습 장수왕 때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죽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 나야 된다. 성왕 때는 진흥왕이 또 이제 신라에서 만나는 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저왕은 마지막 왕이니까 써놨습니다. 신라는 간단하죠. 내 집 업진 이렇게 해가지고 6세기에 신라를 그야말로 반석 위에 올려놓고 최전성기를 올리는 진흥왕도 포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흥왕 때 아까 뭐였어? 성왕이 있었죠. 백제의 성왕한테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도표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요런 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역시 이론 강의 때 제시를 이미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고국원왕 복습이죠. 백제 근초고왕 파트너. 자, 그 다음에 내무왕 때 파트너 고구려의 광개토요. 그 다음에 계로왕 누구 때 죽었어? 장수왕. 자, 그 다음에 비우와 눌지는 이제 낮의 동맹인데 이 왕 이름까지 들어가는 것은 사실 좀 너무 나아간 거야. 근데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진흥왕 때 백제 성왕 함께 연합해가지고 한강유역을 수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진흥왕의 배신이 있었죠. 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유명한 이제 뭐 의자왕과 그 당시 이제 신라 왕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동시대 맞추는 것이 중요하게 뭐 부각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표 여러분 스캔 한번 해주시고 내신 대비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복습을 이거는 너무나 이제 모의고사 해설인데 정말 그 내신 최대한 한번 성의껏 제가 복습을 시켜드린 거고요. 자, 이제 5번 문제 가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퀴즈 대본인데요. 보니까 제도입니다. 고국 천왕 때 실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대표적인 구휼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냥 두말할 것 없이 정답은 진대법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진대법 아주 뭐 잘 나오게 되겠고요. 오답 정리하겠습니다. 1번 양현고는 고려시대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런 교육, 관학을 좀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였다. 장학재단이고요. 제위보는 역시 고려 때 나타나는 그런 빈민을 좀 구제하거나 치료를 도왔던 그런 기구가 됩니다. 기인제도와 사신과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시대고요. 호족을 좀 이렇게 견제하는 그런 제도로서 기능을 하였다. 좋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대는 삼국시대라고 명확하게 주어져 있고요. 한학과 유교 교육을 장려한다. 그래서 유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도 좁혀주었습니다. 고구려도 아니고요. 백제도 아니에요. 바로 신라에서의 그 유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라는 건데 신라의 젊은이들이 이 유교 경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드러나 있는 유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골라봤더니 딱 봤더니 2번 임신서기석이라는 이 비석에 그런 신라인들의 의지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신서기석의 그 내용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임신인가 했더니 임신년이었고요. 두 사람이 함께 맹세를 합니다. 모름지기 충돌을 행할 것을 맹세한다. 12년 7월 22일 크게 맹세하기를 시경, 예기, 춘추 좌시전을 3년 안에 차례로 습득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뭐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열심히 하겠노라. 이런 다짐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임신서기석이고요. 1번 오답 정리합니다. 제가회의의 역할을 파악한다. 고구려의 귀족회의죠. 그 다음 3번 풍수지리설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걸 누구나 초등학교도 알겠다. 그쵸? 그 다음에 4번 천태종의 창씨 과정을 조사한다. 자, 이것은 고려에 여러 승려 시리즈가 있는데 의천과 관련이 좀 있고요. 5번 2차돈의 순교 원인을 찾아본다. 왜 이제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바로 불교를 공인하게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순교가 되겠는데 이것은 신라 법흥왕 때 이야기고 내용적으로도 지금 유교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 불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끝났고요. 7번 문제 가봅시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볼게요. 또 비석이 나왔네. 단양 신라 적성비입니다. 요 정도 비석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비석은 가왕이 고구려의 영토였던 적성을 차지한 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신라입니다. 중령을 넘어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아까서 앞에 제가 왕을 살짝 툭 던져드리기도 했습니다. 뒤에 내가 가져왔나? 그렇죠. 그래서 신라의 최전성기, 우리가 모름지기 삼국시대에 이 전성기는 무엇을 통해서 이제 가늠을 하느냐? 바로 이 한강 유역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거든요. 자,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것이 바로 진흥왕이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업적이 있고 그 업적의 핵심은 뭐니 해도 정복 사업이죠. 그 정복 사업을 지금 지우개가 떨어졌습니다. 그 정복 사업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비석이 여러 군데에 세워지게 되는 건데 이 진흥왕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4개의 순수비가 굉장히 유명하고 거기다 플러스 바로 이 단양 신라 적성비가 되는 겁니다. 자, 신라 진흥왕이었습니다. 자, 그의 업적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데 일단 정답부터 찾을게요. 5번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해서 화랑도 조금 복습 한번 시켜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답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어쩔 수 없이 지우개를 한번 줍겠습니다. 자, 지우개 주었고, 자, 1번 보면 과거제를 시행했다. 이거 고려 때 광종 이후로 시작이 된단 말이죠.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이것은 신라의 성왕이다. 신라가 아니라 백제의 성왕이 되는 거고요. 백제의 성왕. 3번 노비안건법 역시 고려 광종. 지방의 22담로 백제의 무령왕. 자, 5번이 정답이라고 했고요. 그럼 화랑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 이거는 퀄리티가 아까 그 마가, 우가, 저가보다는 훨씬 더 잘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그렸는데. 자, 화랑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귀족 출신 화랑이 이끄는 이제 낭도까지 합쳐서 우리가 화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화랑은 귀족이고요. 이 낭도는 여러 계층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도가 문제로 나올 때 한 2가지 정도는 저는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계층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그 심신을 연마하고요. 뭐 훈련도 받고 같이 전투에도 참여를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 계층 간의 갈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능을 하였다. 이렇게 선지가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화랑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는 이 승려들이 있습니다. 그 승려로부터 가르침을 하나 받았으니 바로 이 원광이라는 승려에 의해서 내려진 가르침 세속 5개가 있습니다. 세속 5개가 있다. 뭐 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랑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흥왕과 화랑도 제가 좀 이론 복습도 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쉬운 해설 강의 하나지만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성의껏 복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에 한국사 수행평가 과제가 뭐였냐? 신라 하대 호족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 신라 하대라고 하면은 그냥
한 단어 정도로 이 시대를 표현하라 라고 한다면은 혼란이죠. 혼란기죠. 중앙 정치가 이 왕위 다툼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통제력이 아주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 틈에 새롭게 성장한 세력이 바로 이 호족이었고 더불어서 뭐 육두품이랄지 아니면은 뭐 풍수지리설과 뭐 선종이 유행했다. 뭐 이런 키워드들로 묶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호족과 관련된 부분이 뭐냐면 2번 스스로 성주다. 장군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의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으며 사실 이 호족으로 인해서 후삼국 시대로 들어가며 그들이 이제 고려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체크했고요. 1번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쳤다. 이거 고려 말 상황입니다. 고려 말 상황에 이런 외침을 막아내면서 성장하게 된 세력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 되는 거지요. 대표적인 게 이성계가 있고요. 3번 평양이죠. 이 서경으로 천도하자. 이거 바로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 세력입니다. 고려 때 나오는 내용이고요. 음서제를 활용해서 관직에 진출한 것 역시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고려 귀족들, 문벌 귀족을 가리키고요. 5번 무신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한 건 말 그대로 무신이 되는 겁니다. 역시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를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번 6월 학평의 출제 범위가 대단원 1부터 2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사시대, 그 다음에 고대, 삼국과 남북국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고려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답선지 또한 그 안에서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오답선지가 고려가 아닌 시대는 그 고려에서 이렇게 오답선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가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이건 고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아닌 시대의 선지로서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신라 이런 식으로 오답선지가 구성이 되고 있는 거지. 자, 가볼게요. 고려의 이 사람은 즉위한 다음에 그 높은 관리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어떤 그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뭐 제안서라고 할까 그런 거 의견을 올려라. 그게 시무책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최승로였대요. 아하,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나오면 바로 그냥 그 파트너로서 왕이 누가 나오냐면 고려의 성종이 되겠습니다. 조선에도 성종이 있고 고려에도 이렇게 성종이 있는데 두 왕 모두 정말로 그 한 나라의 어떤 기틀과 어떤 제도, 체제를 완성시킨 그런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성육부를 중심으로 중앙관제도 정비가 되었고요. 뭐 지방도 그렇고요. 중앙교육기관도 정비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 업적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지방관을 파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건의까지 수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해서 성종 때에 매우 잘 나옵니다. 여러분 수능까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고려에서 랭킹 1위는 광종과 공민왕이고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이런 성종 내지는 뭐 태조 왕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나왔고 오답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이거는 고려 최씨 무신정권 되겠고요. 같은 고려 아닙니다만 무신정권 되고요. 2번 독서상품과는 우리 신라의 원성왕이라는 그 왕 때 마련이 되었습니다. 쌍성총관부를 공격했다. 공민왕.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이것은 이제 삼국시대 백제가 이제 위기 속에서 원래 이제 한성에서 웅진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거 문주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문주왕인데 문주왕 정도면은 내신 정도에서는 좀 선생님이 어렵게 내겠다라고 한다라면 언급될 수 있겠지만 수능 이런 모의고사에서는요 문주왕을 직접 문주왕이라는 뭐 이름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문제까지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환점 돕니다. 10번 문제 왔습니다. 밑줄 친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들을 볼게요. 공민왕 나왔습니다. 너무 잘 나오고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뭐 1순위입니다. 개혁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신분상으로 지방 출신이 많았고요. 경제적으로는 역시 지주입니다. 중소지주라도 지주는 지주예요. 주로 과거를 통해서 실력을 바탕으로 또는 학문적인 그런 바탕이 분명히 돼 있는 세력이 되는 거죠.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네요. 바로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바로 학자층이죠.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신진 사대부를 가리키는 거고요. 굉장히 이제 그 고려 말에 이 혼탁해진 정치 전국에서요 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고 그들의 개혁 대상이 뭐냐? 바로 권문세족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3번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했다.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가볼게요. 화백회의에 참여했다. 만장일치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자, 이거 신라의 귀족회의 제도고요. 2번 금나라 금국을 정벌하자. 이거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 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묘청 그런 개경파가 아니라 서경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4번 원나라를 배경으로 등장한 게 권문세족이 되는 것이고 5번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했다. 이 중방이 그 무신들, 그 장군들의 회의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 무신 정권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풀었고요. 자, 이제 11번 갑니다. 다음 문화유산이 제작된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약에 이 문제 선지가 같은 이 고려입니다. 같은 고려 안에서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야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 여러분 선배들이 고3 수능으로 나와도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 뭐 안심하십시오. 이런 시기란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긴장을 하고 들어갈 텐데 여러분 뭐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 고1이니까 뭐 내후년에 치를 그런 수능을 고려한다고 할 때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우 이거 좀 어려우려나? 근데 고려인 것만 알면 이 선지에서 고려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하나 선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탑은 친원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던 상황. 이제 그러면 권문세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고려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나라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뭐 다각, 다층탑, 그다음에 굉장히 좀 화려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 바로 고려시대의 탑이 되겠고요. 1번 공료로 끌려가는 여인들. 이것은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도 지금 딱 관련된 선지를 내주셨습니다. 이 공료로 끌려가는 여인들이 어디로 끌려가는 겁니까? 바로 몽골, 원나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서 1번 정답이 되었고요. 2번 정전 지급을 환영하는 농민이라. 자, 이거 신라 때,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다. 이런 사실이 있었죠. 3번 정사함회의에 참석하는 귀족이다. 이거 백제고요. 빈공과라는 이 시험에 합격한 육두품 지식인, 바로 이것은 신라죠. 육두품이 드러났으니 신라고 그 신라의 지식인이 어디로 건너가서 시험을 봤다? 당나라로 건너가서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5번 무령왕릉 축조에 동원되는 기술자. 무령왕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백제였죠. 그래서 백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탑을 실제로 보고 싶다. 그럼 어디 가면 됩니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되겠죠. 거기에 다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12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좋습니다. 3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발표 주제인 고려시대 양민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고려의 사회사에서 이렇게 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려 사회사가 되겠고 특히 이 고려 사회사에서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는 내용이 뭐냐면요. 자, 여기 보면은 양민에는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 등이 포함되었어. 양민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민들은 이렇게 불렸어. 이건데 사실 이제 고려 사회사를 본다면 일단은 신분제가 되겠는데 이 신분제는 제가 이제 이론 복습을 가져왔거든요. 그걸 먼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를 공부하든지 항상 신분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지배층, 그 다음에 그 지배를 받는 대상인 피지배층이 있겠지.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자, 고려의 신분제, 이 지배층을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귀족이 있겠고, 그 다음에 중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민과 천민입니다.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양민을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수능 쪽에서는 그래도 좀 더 특이한 그런 계층, 좀 더 키워드거리가 있는 계층은 잘 내잖아요. 그래서 보통 양민보다 쌤 생각에는 중류층이 좀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날 여러분들 선배들, 한 학년 선배, 3학년 말고 2학년 선배들한테는 이 중류층이 문제로 나왔고 여러분들은 이제 한 학년 더 어리니까 이렇게 양민층이 문제로 이렇게 나왔는데 중류층도 잘 봐주셔야 돼요. 복습을 좀 해봅니다. 귀족은 너무 쉬우니까 패스.
중류층에는 뭐 서리, 남반, 향리, 하급, 장교 등 말 그대로 뭐 궁중이든 그다음에 뭐 군인이든 이런 하급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특징적인 계층이기 때문에 중류층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양민은 이제 상당수가 일반 농민이며 백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게 정답으로 나왔는데 이게 포인트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백정하면 가장 먼저 아마 떠올리시는 것이 뭐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 도축업 그 도살업에 종사하는 대체로 이런 천한 대우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조선시대예요. 이 고려시대 때는 일반 농민을 가리킨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에 띄는 부분이 향이나 부곡, 소 이런 천민인 듯 천민 아닌 천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존재했다라는 거 이것을 좀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은 이제 노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정답 체크는 1번 백정이라고도 불리었어 해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2번 공음전의 혜택을 받고 있어. 이 공음전은 세습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거 고려 귀족들이 되겠고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거 거의 이것은 인간 취급이 아니라는 거잖아. 이게 노비가 되는 거고 4번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한 게 바로 이제 향리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로 따진다면은 아까 그 중류층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5번 직역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지급을 받았어. 이제 이렇게 토지를 지급받는 게 이제 귀족층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지. 좋습니다. 12번 문제 풀었고 이론 공부도 나름 했습니다. 이 안에서 고려 사회사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쌤이 써놓진 않았지만 고려 사회사에서 또 이제 최근에 좀 각광받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조선시대 이 성리학적인 그런 질서가 확산됐을 때 그 조선시대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그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고려 여성의 삶 요것도 출제가 잘 될 가능성이 있으니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상속 그다음에 뭐 제사 호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큰 차별을 받지 않았다. 조선과 달리 고려의 여성을 말합니다. 그런 것도 염두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봤더니 모처럼 한참 계속 우리가 고려시대 문제를 풀고 있다가 다시 신라로 좀 돌아왔는데 신라에서 이런 모의고사 수능까지 고려하면요 랭킹 1위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된 왕들 중에서는 진흥왕이 있었죠. 전성기이다 보니. 그런데 조금 더 프레임을 넓혀가지고 통일신라 시대까지 합치잖아요. 랭킹 1위는 역시 이 사람입니다. 뭐니 해도요.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습니다.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을 제거한 겁니다. 자기의 장인어른이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도 만들고 지방제도까지 정비가 됐던 이 업적을 가진 사람 바로 신문왕입니다.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1순위. 그러면은 신문왕의 업적 중에서 여기 나온 거 빼고 뭐냐? 어디 있을까? 여기죠. 노급을 폐지하기 직전 이루어진 조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관료전을 지급하게 된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오답 정리한 다음에 신문왕은 너무나 잘 나오니까 좀 복습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오답 정리할게요. 만을 정복했다. 이거는 그 백제 근초고왕. 정방 폐지했다. 이것은 이제 국민왕, 고려국민. 그 다음에 이제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신라 지증왕.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사실은 뭐 최초라고 보기는 볼 수는 없지만은 가리키는 왕이 그 고려 공민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문왕의 업적이라는 것은 이 왕권이 정말 그 최고조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였길래 적을 약화시켜야겠지. 적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정말 그 피에 숙청을 불러왔다.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의 반대가 되는 세력, 귀족들의 경제적인 이권을 빼앗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피해 숙청에서는 제가 이거는 이제 이론 강의 때 3주 완성 때 올려드린 그 부교재, 그 교재의 한 장면을 캡처를 한 거라서 이제 그냥 여러분 말로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잖아. 문제로 나왔던 왕의 장인어른이었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근데 그 김음도를 숙청했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집사부라는 그 기구가 상당히 왕권을 뒷받침하면서 성장을 한 기구가 되겠고요. 왕권 강했던 그 기능이 그 권세가 강했던 기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보세요.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노급이라는 게
말하는 거 녹음 말하기 전에 아군 육성으로는 그 국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직접 양성했다는 거고요. 자, 이 노급이라는 것은 선지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이 귀족들의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기반으로서 그 일대에서 나오는 곡물만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적 지배까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 기반 또는 군사적인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폐지시켰다는 말은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관료전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 다시 이제 그 곡물 수치만 가져가는 거지. 즉 인적 지배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한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에서 조금 더 내신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순서에 유의해라.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이 들어간 게 아니라 관료전 지급이 먼저 천명이 되고 노급 폐지가 이루어졌다. 이 순서에도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신문학 업적 정리를 해드렸었고 지방장약은 구주 오소경이 있었다. 구주 오소경. 자, 이제 1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갑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도전! 한국사 골든벨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로 이렇게 되면 다들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자, 이 사람은 신라의 승려입니다. 우리가 한국사에서 이 승려 시리즈가 있거든요. 승려 시리즈. 고려에서도 한 몇 분, 그 다음 신라에서 몇 분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그 모든 시대 통틀어서 넘버원 꼽으라면 이분이 아닐까 싶고 넘버 투 이제 해서 2명 꼽아라 라고 한다면 이분이랑 고려시대의 진울 뭐 이 정도 생각이 좀 납니다. 자, 이분은 신라예요. 그리고 이분의 정말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이렇게 쉬운 노래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정말 낮은 곳에 임하시면서 그 기층민의 삶으로 들어가서 아주 대중적으로 불교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의 불에 아미타 부처에게 너네가 기대해. 너네 외워. 나무 아미타불이요. 자,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 원효 대사가 되겠습니다. 원효. 설총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을 고르면 불교 대중화 너무나 잘 나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1번 화엄종을 개창했다. 뭐 이분도 잘 나오기는 합니다. 의상입니다. 의상. 당나라 유학을 갔다 온 사실로 그 원효 대사와 함께 이야기가 많이 되죠. 원효 대사는 안 가고 돌아왔잖아. 해골물의 깨달음. 그 다음에 2번. 이분 아는 친구가 있으면 공부가 이미 고1이지만 많이 된 친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해동공자로 칭송을 받은 사람 이 최충이라고 해서 이제 고려시대 때의 그 문신이었고요. 은퇴 후에 이 구제학당이라는 사학을 열어서 말 그대로 이 사학 전성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학교에서 많은 과거 합격자가 배출이 되면서 그 명성이 자자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되면서 해동공자로 칭송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최충을 가리키는 거고요. 3번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 이것도 사람 이름이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지금 이제 아직 한 학기도 끝나지 않은 6월달 모의고사인데 유불일치설 이거 고려의 해심입니다. 이걸 공부가 된 친구들은 이미 뭐 고등학교 1학년이고 6월달인데 그 정도를 알고 있다. 그럼 뭐 제가 보기엔 피리씨 다른 뒷부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수능도 잘 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심이었고 대중화가 정답이었고 수선사 결사운동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울입니다. 고려 진울이요. 15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인물로 볼게요.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었던 나라 그럼 발해죠. 통일신라가 이제 남이고 이 발해가 북에 있었던 거죠. 발해의 인물을 통해 알아보자. 대조영 건국자고 장문유 야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국을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한 사례가 있다니 장문유죠. 당나라를 선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문왕 때는 친선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뭐가 들어갈까?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태조, 훈요, 십조 고려 사람이에요. 서희 고려 사람이에요. 을지문도 고구려 사람이에요. 내무랑 신라 사람이에요. 정답 선왕 이렇게 하나 남잖아. 해서 좀 매우 쉽다.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의 최전성기 바로 이 선왕이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동성국으로 불릴 만큼 강한 국력을 과시하였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고요. 네, 발해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남북국의 형세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고 여러 수도가 이제 보이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수도가 이렇게 상경 정도는 상경 발해하면 상경 이 정도는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해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고 할 때 포인트는 이겁니다. 무왕, 오히려 대조형은 아니고 무왕과 문왕과 방금 문제로 답으로 나왔던 선왕, 업적 구분하기. 요거 하나가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은 당나라와의 관계의 변화에 좀 주목을 해보자. 아까 무왕 봤죠? 무왕 때는 싸웠잖아. 그런데 문왕 때는 친선 관계였고 문물을 받아들인 모습, 이런 거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발해하면 또 뭐니 해도 이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었던 나라잖아. 그 증거를 대라. 이를테면은 뭐 문왕 때 일본에 보냈던 그런 국서, 편지죠. 이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문화적인 그런 문화 양식이요. 문화 양식, 예를 들면 뭐 무덤이랄지 나머지 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우리가 주요한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이 프레임 안에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출제가 됩니다. 16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화유산도 여러분 그 모의고사, 수능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정말로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우리 문화 파트를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어려워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그 문화의 국가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수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수많은 탑, 수많은 건축물, 예술품 많은데, 이렇게 모의고사로 한국사에서 출제가 될 때는요, 정말 그 국민,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이 알만한 가장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고려 상감청자 모르는 사람 있나요? 즉지 다 알잖아. 고려입니다, 고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려 내용을 고르면 되잖아요. 고려 하면은 또 여러분 팔만대장경 또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고려고 그다음 몽골 침입기에 있었다라, 그 정도는 좀 알아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불국사 하면은 신라죠. 경주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장군총, 고구려의 무덤이고, 호우면 그릇은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발견된 것이 신라라서, 신라 지역이라서 고구려와 신라와의 그런 교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유물이 되는 거고요. 성덕대왕 친종, 여러분들 에밀레 해서 에밀레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거 신라입니다.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17번 정도가 그래도 돼야 이런 쉬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좀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연표, 그냥 대놓고 연표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내용 자체가 역시 꼭 연표, 어떤 시기, 연도, 암기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스토리상 무난히 또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 윤관 나와 주었고요. 윤관 하면은 또 우리가 여진족 소탕, 그래서 별무반 편성, 동북 구성, 축조, 이런 내용으로 언급이 되잖아. 그래서 별무반 조직하고 바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다가 어떤 우리가 시기 암기라기보다는 그냥 윤관과 그 여진족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암기가 따르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혀 다른 시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자, 조금 더 이제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고려의 대외관계에서는요, 거란족과의 관계가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거란족이 또 나라 이름이 이제 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진족과의 관계가 또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방금 문제 풀었던 것처럼요. 이제 나라 이름이 금이 되는 거고요. 자, 이 거란족과의 관계에서는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해가지고 조금씩 키워드 정리하시면 되겠죠. 1차 침입의 서희, 그 다음에 2차 침입 때 양규의 굉장히 항전, 그 다음 3차 침입 때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리고 그 이후에 천리장성 축조, 이런 내용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과의 관계에서는 윤관, 별무반, 그 다음에 동북 구성 축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진족의 요청으로 결국에는 그 지역을 돌려주게 되었고, 이 여진족이 금나라로 규합이 되고 상당히 강성해진 뒤에는 오히려 이 고려를 상당히 압박하면서 굴복시키기도 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금나라에 대한 그런 태도를 두고 또 묘청 쪽의 의견과 그 다음에 개경파,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파 의견은 또 달랐다. 이런 정도 내용으로 금나라 공부가 돼 있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고려에게 가장 큰 시련을 안겨주었던 외부 민족은 바로 몽골이었다. 그래서 다음 몽골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 정도는 이제 고려의 대외관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18번입니다.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경제 파트입니다. 병란도가 나와서 또 하나 이제 키워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수도가 항상 그 어떤 나라의 핵심이잖아요. 개경이 수도다. 오늘날의 그 북한의 개성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고려입니다. 그리고 더 못 맞출까봐 이제 코리아라는 그 이름의 이제 그 근거 바로 이 고려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우경, 소를 이용한 그런 깊이가리가 되는데 우경이 시작되었다. 사실은 이 우경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본격화되었다. 이런 표현으로는 신라 지증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된 거는 그 전으로 봐야겠지. 그 다음 낭랑이나 왜 철을 수출했다. 그렇다면 뭐 변환이나 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동시전을 두어서 시장을 감독하였다. 시장 감독기구 동시전 이거 신라입니다. 그리고 지증왕이거든요. 이 지증왕의 업적으로서의 이 동시전, 그다음 또 언급되는 게 우경, 그다음에 뭐 우상국 복소 해서 지증왕이 뭐 수능은 몰라도 내신 쪽으로는 아주 또 잘 나오는 그런 왕이고 고액화폐인 은병 또는 활구를 주조했다. 이거 고려시대. 청해진을 두었다. 장보고 여러분 아시죠? 통일신라 장보고 좋습니다. 자, 그다음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종이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주목하지 않을 왕이 되겠습니다. 좀 사실은 공부를 더 한다라면 경종 당연히 여러분 또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에 이 제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관리로서 일을 하네요. 나라의 그 직역을 담당을 하고 일을 해서 그 대가로서 전지라는 땅과 시지라는 땅을 받아요. 그래서 전지의 전, 시지의 시 합쳐서 전시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세습은 불가했다. 자, 이 전시과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딨니? 자,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했다.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수조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야 그래도 풀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설프게 수조권이라는 이 개념을 모르면 그냥 다른 거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조권을 알아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 이 농민들이 토지에서 나오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그 세금을 징수하잖아요. 그 세금을 그 국가에 내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 관리에게 냅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가지는 권리, 수조권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답은 4번이고 오답 정리를 한번 해주면 일반 농민이 지급 대상으로 설정된 토지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제 굳이 하나를 고른다라면은 신라 때 그 성덕왕 때 그 정전 지급과 관련이 있겠고 신진사대부는 이제 우리가 이 경제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요. 그 조선시대로 이어진 과전법이라는 제도 하에서의 그 토지를 가리키고요. 진골귀족은 신라의 귀족이죠. 그러니까 안 되고 4번이 정답이었고 5번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게 역시 신라의 그 진골귀족을 가리키는 그 노급과 좀 관련된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수조권이란 개념이 나왔으니 한 번 더 복습을 시켜드리면 자, 고려 토지제도 하면 전시과 이거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이를테면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은 과전법, 그 다음에 뭐 세조때법 직전법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고려하면 전시과다. 수조권을 준 거다. 수조권 준 거 다시 한번 이론 복습을 시켜드리면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그림 퀄리티 상당히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린 거. 자, 농민이 토지에서 이제 곡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세금을 이제 국가에다 바치는 것이 원칙인데 어느 지역을 만약에 어떤 관리한테 전시과에서 주는 땅을 우리가 또 과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전시과 토지로 설정이 되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그 농민들은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것이 아니라 대신 관리가 가져간다. 이 관리의 권한은 수조권이라 한다. 아시겠죠? 이게 수조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가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배중손 이름 키워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도도 갔다가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항전을 지속하였다. 그런 부대가 되겠고요. 강화도에서 밀려나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게 되었고 몽골에 대한 항쟁을 이어나갔다. 그럼 여러분도 뭐 다들 잘 아십니다. 삼별초죠. 자, 근데 이 문제 보면서 야, 이거 선지 하나 신박한 게 있다. 그런 느낌이 하나 있었거든요. 일단 1번은 당연히 아닙니다. 일본이죠, 이거는. 이거요. 신기, 신부, 항마군으로 구성되었다. 이게 왠지 뭐에 홀린 듯이 2번 고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설프게 공부를 나름 했다라는 학생들이요. 왜냐면 이 삼별초도 사실은 이 세 개의 부대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삼별초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딱 세 개의 부대로 구성돼 있어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오답선지 고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세 개 부대는요. 별무반이에요. 아까 우리 나왔던 별무반이에요. 기병이 중심이 된 별무반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그 다음 신의군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삼별초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된다. 자, 3번
그러니까 삼비로초가 원래는요, 이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으로서 작용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결국 몽골에 굴복하고 개경으로 이제 환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항쟁을 이어간 것이 삼별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 4번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김부식의 그런 반대 세력은 바로 서경파, 묘청의 서경 세력이 되는 거고요. 5번, 이것도 부대네. 이 문제가 그래도 좀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쉬운 문제 속에서 나름 좀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문제가 네요. 신라, 고구려, 백제, 말갈 등으로 다양한 이렇게 민족이 포용되어 있는 군대, 이거 바로 통일신라의 구서당이 되는 거죠. 구서당, 통일신라의 구서당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모든 20번 문제까지 정확하게 50분 만에 우리가 풀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할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아직도 시간 너무나 충분하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수능 쪽으로는 아직 시간도 충분하고 수준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신 준비 충분히 유의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소박한 바람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수능이든 내신이든 학교 시험 3주 완성 28강짜리 정말 고열을 짜내서 만드는 강의가 하나 있으니 참고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이번 6월 학력평가 한국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강좌가 있다면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